안녕하세요. 강사 김태현입니다. 15강 주제는 오브젝트 설정과 콘텐츠 연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맵메이커를 할 거긴 하지만 지난 강에서 했던 이 오픈 오브젝트 피커랑 공통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본다면 둘 다 오브젝트 배치를 하고 콘텐츠 연결을 해서 맵을 설정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큰 차이점은 오픈 오브젝트 피커는 우리 스페이스에서 바로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맵메이커는 우리가 편집 툴에 들어가서 맵을 제작할 때 설정하는 저작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맵메이커에서는 우리가 타일 이펙트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 오픈 피커에서는 그런 효과 적용은 어렵고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서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에서 오브젝트 배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콘텐츠 연결. 이 빌드 툴에서는 빌드 툴이 여기 망치였었죠. 이 빌드 툴을 선택을 하면 오브젝트와 관련된 것들을 스페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드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맵에 우리가 배치를 했었어요. 또 이레이저를 선택을 해서 삭제도 가능하고 오브젝트 콘텐츠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 컨텐츠 연결은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우측에 오브젝트 디테일에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또 여기 이렇게 회전 버튼이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오브젝트는 회전 버튼이 없어서 회전이 불가능하지만 오브젝트 중에 이 회전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가능한데 밑에 보면 오브젝트 인터랙션이라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웹사이트, 이미지, 비디오, 전화, 그다음에 노트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컨텐츠 연결이 가능하고 그 컨텐츠에는 웹사이트, 이미지, 비디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옆에는 맵이 있었죠. 그래서 맵을 바로 실시간으로 테마를 변경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테마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원수, 지금 현재 맵의 인원수, 그리고 어떤 맵이 적용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템플릿의 맵 사이즈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했었죠. 최대 150명까지 가능한데 내가 너무 인원이 많다 그런 경우 이렇게 줄여서 바로 축소를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25명짜리 맵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경우 바로 확대해서 맵의 사이즈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 인원수가 테마별로 다 다르다고 했었죠. 지금 여기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수를 선택을 했는데 인원수를 선택했더니 여기는 비활성화됐죠. 이 템플릿은 이 테마는 사용이 불가하고 나머지 두 개의 테마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테마가 사용할 수 있는 테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맵 사이즈를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해서 웹 사이즈를 정하셔야겠죠. 그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맵 체인지를 누르면 맵을 바로 적용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페이스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오브젝트 배치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맵 메이커를 사용을 할 겁니다. 맵 메이커도 앞에 보신 거랑 기능이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 이유는 궤도에서는 뭔가 활동을 하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픈 피커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맵을 제작할 때 아예 기획해서 반영하는 거는 맵 메이커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배치, 콘텐츠 연결, 그리고 오픈 피커에서 안 되는 부분 타일 이펙트 이거는 맵 메이커에서만 가능하다. 타일 이펙트는 잽에서 했었죠. 어떤 폰과 불과 여기 지금 색깔로 표시된 것들 폰과 불과 또는 포털, 스폰 이런 효과들이죠. 이런 효과들을 맵 메이커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같이 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더타운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게더타운 접속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게 안정성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사인인이 있죠. 사인인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로 로그인을 안 해도 되지만 구글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내가 만들거나 접속했던 스페이스들이 보이게 되고요. 우측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눌러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는 팀 소셜을 눌러보겠습니다. 팀 소셜 눌러서 스페이스 이름 저는 스페이스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스페이스가 생성이 되죠. 자, 그리고 이름을 뭐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고 조인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맵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여기 빌드 툴, 우측 하단에 있는 빌드 툴에서 이번에 맵 메이커를 활용해 볼 거예요. 빌드로 가지고 지금 맵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맵 말고 왼쪽에 있는 빌드를 선택한 다음에 지난 강에서 했던 거는 여기 있는 오픈 오브젝트 피커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맵에서 바로 할 게 아니라 에디트 편집 창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에디트 인 맵 메이커를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에디트 편집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현재 이제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측에 보면 셀렉트 툴. 이 셀렉트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스탬프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찍을 때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배치할 때 이 스탬프 툴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레이저는 지우는 거겠죠.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 배치된 오브젝트가 삭제가 되고요. 이 손바닥은 이 맵을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박스 셀렉트는 선택을 해서 얘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줌인, 줌아웃은 화면 확대, 화면 축소겠죠. 클릭을 한 상태에서 화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툴들은 조금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겠죠. 셀렉트는 V, 그렇죠? 그다음에 스탬프는 B, 그리고 지우개는 E. 지금 아이콘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손바닥은 H. 자, 그리고 다른 단축키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용 툴들이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그런 기본 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 3선을 눌러보면 홈으로 돌아가는 거, 스페이스를 가서 테스트해보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고트 스페이스, 그다음에 스페이스 관리, 그다음에 고객 도움말 받을 수 있는 고객센터,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배경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볼 건데 그때 이 백그라운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여기 지금 바닥에 깔린 이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타일로 하나씩 오브젝트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거고요. 포그라운드는 오브젝트랑 마찬가지로 이 배경도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맵을 바닥에 깔리는 맵 지금 보시면 맵에서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호숫가 같아요. 이 호숫가 바닥, 호숫가랑 이 잔디, 이 바닥에 깔려있는 맵은 백그라운드로 깔려져 있는 거고, 이 나무 같은 것들 보면 우리가 아바타가 나무를 지나갈 때 나무 뒤에 이렇게 가려진 것처럼 지나가는 거 몇 번 보셨죠? 그렇게 하려면 나무가 아바타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 나무들은 포그라운드로 저장을 하면 아바타 머리 위에 덮어져서 아바타가 나무를 지나가는 경우에 이렇게 뒤에 가려지는 형태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따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런 현실감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만들어져서 올려져 있는 이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백그라운드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그림판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지금 저기에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 색깔을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칠해서 이렇게 변경된 이미지를 다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공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를 뭐 물색도 조금 더 흐리게 이렇게 바꾼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조금 편집을 한 다음에 저 파일을 저장을 하고 백그라운드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뀐 이미지로 변경이 되겠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3선을 선택을 하고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에서 업로드, 백그라운드 파일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파일 말고 모든 파일로 바꿔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고요. 열기 해서 등록을 해주면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기존에 있던 맵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뿐만이 아니라 포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해서 편집해서 업로드해서 맵을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가지고 익스텐션 세팅 이거는 이제 확장 기능들이 있는데요. 아까 카트 같은 것들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을 때 여기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했던 도어도 여기 있고요. 고카트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가이드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맵을 다 만들었다면 여기 세이브 눌러서 저장을 하면 맵에 반영이 됩니다. 한번 저장을 해서 스페이스를 여기 바뀐 걸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3선 선택하고 Go to 스페이스 누르면 내가 만든 스페이스를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가 이제 좀 재접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접속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접속이 됐는데요. 올라가 보면 이렇게 아까 파란색으로 제가 바꾼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내가 템플릿 좀만 수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잽하고 비교해봤을 때 잽은 지금 이 템플릿의 디자인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템플릿 자체에서 오브젝트를 바꾸는 거나 옆에 맵 공간을 추가해서 만드는 형식으로만 가능한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본 자체도 다운로드해서 편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어떤 템플릿을 좀 더 활용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맵메이커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빌드 툴 선택하고 빌드에서 맵메이커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 맵메이커가 기존에 있는데 하나가 또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개의 맵메이커를 띄워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 저장하다가 내가 모르고 이쪽으로 작업하기 전에 상태로 가서 또 하고 이러면은 내가 만들었던 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맵메이커를 다시 재접속하실 때는 여기 스페이스에서 맵메이커로 가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새 탭이 뜨게 됩니다. 여기 원래 있었던 탭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개 위에 탭이 여러 개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맵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선택을 할 때, 오브젝트는 여기 오브젝트 탭에서 선택을 해서 모어 오브젝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본 오브젝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모어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카테고리가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거는 전에 했던 오픈 피커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어느 위치에서 사용하냐. 내가 스페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을 할 건지 웹 메이커에서 편집하는 화면에서 사용할 건지 이 두 개의 차이밖에 없고 오브젝트의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개수나 그냥 똑같은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한 번씩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봤었는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연결할 수 있는 오브젝트로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프로페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가면 그런 컴퓨터 모양의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을 궤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미지 컨텐츠를 연결하는 컴퓨터 모양, 그다음에 노트를 연결하는 모양, 그다음에 비디오. 꼭 이거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궤도타운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접속했을 때 여기엔 노트가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노트를 한번 선택해보고 여기 상호작용 중에 맨 밑에 보면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에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요 숫자는 거리죠. 지금 디스턴스라고 나와 있는데 상호작용 가능한 거리. 그 다음에 프롬프트 메시지는 이게 뭔지를 메시지로 띄워주는 거죠. 문제 4. 이거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지금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필수 항목이고 여기는 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입력을 안 하면 메시지가 안 뜨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맵에 한번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세이브를 누르고 여기서 원래는 고트 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그러면 새 창이 또 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 창을 띄우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기존의 맵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한 것들이. 그리고 간혹가다 반영이 안 된 경우에만 이 창을 닫아주시고 다시 여기 맵메이커 가서 고트 스페이스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띄울 때마다 이렇게 새 창이 계속 떠서 나중에 어떤 스페이스가 적용된 스페이스인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맵메이커든 스페이스든 여러 개가 띄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든 거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프롬프트, 공지사항이라고 아까 프롬프트를 띄웠어요. 가까이 가면 여기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가서 상호작용, X키를 누르면 노트를 남겨놨었죠?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노트를 남겨놓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뭐 공지사항, 뭐 안내문 이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메시지를 없애볼게요. 없애고 위에 공지사항을 문장으로 입력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공지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줄바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장이 길어질 때 우선 줄바꿈 안 하고 그냥 쭉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공지사항입니다. 이 공지사항을 읽고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한번 저장해보고 스페이스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인터랙션 하라고 나오지만 금지사항은 안 나오죠. 그리고 X 누르면 네, 변경된 내용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문장으로 넣는 경우에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게 돼요. 그럼 읽기가 불편하겠죠. 내용이 길어지면. 이럴 때 줄바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문장에서 띄고자 하는 부분에 역슬래시 n을 입력을 해주시면 줄이 한 줄씩 띄어지게 됩니다. 역슬래시 n. 금지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읽고 이쪽으로 이동해주세요. 한번 저장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줄바꿈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안내 내용들을 여기 노트를 띄울 수가 있겠죠. 네, 노트 오브젝트는 이렇게 컨텐츠를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오브젝트 한번 또 볼게요. 여기에 이미지 오브젝트가 있었어요. 이미지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있고 프리뷰 이미지가 있어요. 프리뷰 이미지는 미리 보기죠. 그래서 아바타가 지나갈 때 내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이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상호작용 거리인데요. 한번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여기 겟더 이미지를 열고 프리뷰 이미지도 선택을 해서 그냥 똑같은 이미지 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셀렉트해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 이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밑에 나오는 게 프리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상호작용을 현재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배너 형태로 이미지를 따로 제작을 해서 미리 볼 수 있게끔 현수막처럼 그렇게 활용도 많이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상호작용 X 누르면 원본 이미지, 내가 올린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 밑에는 제목 같은 걸로 요 한 페이지에 요약된 내용, 뭐 겟더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요약된 내용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이걸 실행했을 때는 뭐 이벤트 팝업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많이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도 한번 컨텐츠 연결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에 하나 더 상호작용이 웹사이트도 있었죠. 웹사이트는 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주소를 넣으면 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https 아까 뭐 겟더 THER 이렇게 하면 이제 웹사이트도 여기 연결이 되고요. 꼭 이 오브젝트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웹사이트 연결 X 누르면 겟더타운으로 홈페이지를 연결을 하면 페이지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렇게 웹페이지를 열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홈페이지 메뉴를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더타운을 할 때 이 웹페이지를 연결을 해서 구글에 있는 그런 오피스 문서 파일들 있잖아요. 워드나 뭐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웹페이지들을 여기에 연결을 해서 문서 작업을 이 공간에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맵메이커로 가서 자, 그다음에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서 또 비디오가 있었죠. 자, 비디오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유튜브 URL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브젝트에서 보면 아까 회전이 가능한 오브젝트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 포디움 같은 이런 오브젝트를 또 많이 씁니다. 포디움은 뭔가 이렇게 발표자석 이런 데에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이미지로 선택을 하고 색상도 원하는 색으로 선택을 해서 셀렉트해서 발표자석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내가 디자인을 해보고 또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을 내가 아예 자체적으로 구축한다 할 때는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여기에 아예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이렇게 배경과 상단 배경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겟더타운에 있는 오브젝트를 넣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편하고 그런 게 조금 어렵다.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만 배치하고 효과 적용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더타운을 활용을 해서 한번 공간 구축을 많이 해보셔야 이 공간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아바타가 다닐 때 편리한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바닥에 방향 표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방향 표시들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맵메이커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고 컨텐츠를 연결해보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 타일 이펙트와 관련된 효과들을 적용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